49강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파이팅 해보고 싶습니다. 나날이 새롭고 오늘 하루가 행복하다는 자세로 말입니다. 자, 49강 191페이지 48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8번 조성을 살펴보면은 알루미늄이 이제 주 성분이에요. 4% 구리 2%, 이거 4% 구리 2% 니켈, 여기 지금 그게 잘못됐네요. 자, 이거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래야 되네. 자, 조선 알루미늄이 주축이고요. 4% 구리 2% 니켈 1.5%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자, 이 합금은 말이죠. 열 전도율이 크며 고온에서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여 내연기관용 피스톤 및 공랭 실린더 헤더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이 합금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Y 합금. 제가 늘 우스개로 많이 그렇게 힌트를 외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우니까 이 비철금속은 제가 외우는 게 많아서 이렇게 늘 그런 식으로 이제 버릇처럼 외웠으니까 이제는 안 까먹어요. R9니마 Y, R9니마 Y 안 까먹지요. 이 자동차 피스톤, 공랭 실린더 헤더 등에 널리 사용되는 합금은 R9니마 Y니까 Y 합금입니다. 자, 두랄루민은 R9 마망 두고 하이드로날륨은 알마하 내식, 내식이라면 이게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내식성이 우수하다라는 걸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49번 주철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탈황제로 가장 적합한 원소는 주철뿐만 아니라 탄소광일 때도 이 망간이 황을 제거하는 가장 우수한 원소입니다. MnS가 되니까. 이 또 망간은 탈황도 되지만 탈산도 하는 원소입니다. 탈황, 탈산 그런 역할을 합니다. 50번 림드강 제조할 때 리밍 액션 반응 일으키는 가스는 하는데 이 왜 리밍 액션을 일으키느냐 하면은 림드강은 그렇게 강하게 탈산을 하지 않습니다. 킬드강 같은 것은 완전히 알루미늄이나 페로실리콘을 투입하여서 완전히 탈산하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 가스 다 제거를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림드강은 거의 탈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속에 탄소강이잖아요. 그죠? 탄소강에 산소가 남아있어서 CO 반응을 일으킵니다. 부글부글 끌어올려요. 그래서 리밍 액션은 CO 가스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 리밍 액션이라는 반응 메커니즘이 이제 요 밑에 있습니다. 뭐냐? 리밍 액션 활성화. 탄소가 많을 때 0.6, 0.8% 함유하고 강 중에 MnS가 이제 저하했습니다. 그리고 주입온도, 주입속도가 저하여 리밍 액션을 활성화한다. 부글부글 끓는 게 활성화된다. 리밍 액션 활발할 때 표면층 미려, 내부에서는 편석이 증가. 활발하지 못할 때는 편석은 감소하고 표면 기포가 이렇게 이제 누출이 됩니다. 림드강 바깥층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림층이라고 하는데 이게 40 내지 50mm 정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림드강에서 CO 가스에서 부글부글 끓은 표면에 끓어오는 이 활동을 우리는 리밍 액션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51번 하중의 단위 1kgF/제곱밀리미터로 MPA로 환산한 값으로 적합한 것은 약 9.8입니다. 이 종전에 사용하던 하중의 단위는 kgF/제곱밀리미터인데 요즘은 메가파스칼이나 뉴턴으로 지금 많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메가파스칼로 고치려면 약 9.8을 곱하면 됩니다. 52번 경도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단검질 열 처리할 때의
담금질 온도가 가장 높은 재료는 이거는 고속도관입니다. SKH51이 가장 높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열 처리는 온도 같은 거는 사실 어떤 뭐 계산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험실이나 그 다루는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최적의 조건을 도출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실습을 안 해보면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앞부분에서 대충 그 범위는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고속도관이 이게 용융 온도도 높고 그래서 열 처리할 때 담금질 온도도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SKH51을 그 실습실이나 이런 실험실에서 할 때는 어지간한 특수한 장비가 없으면 굉장히 하기가 어려워요. 그 담금질 온도가 높기 때문에. 53번 상온에서 910도씨 동소변태 온도까지 910도 그 여기에 이제 A3 변태잖아요. 그죠? 구간에서 존재하는 알파 처리 페라이트입니다. 요거는 최심 입방 격자입니다. 54번 원 단면적이 40제곱밀리미터입니다. 이게 이제 단면 수축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장 강도라든지 압축 강도를 할 때는 원래 처음 단면적을 계산해야 됩니다. 40제곱밀리미터인 이 시험편을 인장 시험하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단면적은 줄어듭니다. 얼마냐면은 35제곱밀리미터로 측정되었을 때 이 시험편의 단면 수축률은 여기에는 단면을 바로 내놨기 때문에 단면 수축률은 간단해요. 40분의 40-35 곱하기 100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름을 나타내거나 반지름을 나타냈다면은 그 면적을 또 계산해야 됩니다. 그 점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55번 실용화 공업용 황동 상태도에서 나타나는 상온 조직은 그러니까 이 황동에서는 상온에서는 그 7,3황동 이전까지는 알파입니다. 6,4황동까지 아연이 점점 많이 들어가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상이 됩니다. 자, 192페이지 한번 봅시다. 56번입니다. 니켈에 28% 몰리브덴, 5% 철을 첨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성분은 니켈입니다. 염산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으며 산 중에서 염산이 굉장히 독합니다. 가공성과 용접성을 겸비한 합금, 니켈에 몰리브덴하고 철이 함유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스텔로이, 그 중에서 하스텔로이 B라고 합니다. 여기 하스텔로이 중에서 하스텔로이 B가 대표적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57번 금속 침투법에서 고온 산화 방지에 바르게 이용되는 알루미늄을 침투시키는 합금인 것은 켈로라이징입니다. 쉐라다이징은 아연이죠. 그죠? 자, 금속 침투법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탕 조직을 기지 또는 소지라고 합니다. 바탕, 기지 금속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성질을 쉽게 말하면 피복 금속에 의해서 얻는 방법입니다. 즉, 금속 침투법이란 한 개의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확산 침투시키고 피복층 만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수시라면 좀 봐둬야 됩니다. 쉐라다이징, 아연을 침투한 것입니다. 요거는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아연 분말 속에, 가루 속에 재료를 묻고, 아연은 낮은 온도에서 녹거든요. 300 내지 420도씨로 1 내지 5시간 처리하여 그 재료 표면에 0.015mm 경화층을 넣는 방법이 쉐라다이징이다. 그 다음 칼로라이징, 이거는 알루미늄을 침투시키는 것인데 요거는 내열성하고 내식성 두 가지를 향상시킨다. 알루미늄의 분말을 소량의 염화암모늄과 혼합하여 850 내지 950도씨에서
4시간 내지 6시간 가열 처리합니다. 그래서 칼로라이징은 위에 내식성이 있었지만 여기에 내열성까지도 있다. 그럼 크로마이징은 이 크롬은요 합금을 만들 때 굉장히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열성, 그리고 또 크롬은 스테인리스를 제조할 때 주원소가 됩니다. 물론 철 기지 조직에 크롬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은 내식성도 우수하지만은 이 내식성이 우수한 합금은요 또 다른 방법은 내열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금강을 분류할 때는 내식강하고 내열강을 한 묶음으로 둡니다. 사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크롬은 이게 탄화크롬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환원성, 중성 분위기에서 1000 내지 1400도씨로 가열하여 처리하며 보통 탄소가 0.2% 이하 연강 사용이 된다. 왜냐하면 크롬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자, 보로나이징. 붕소를 보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붕소를 침투한 것을 보로나이징이라고 합니다. 이건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보통은 용융 전해에 900도씨에서 약 0.15mm의 붕소 화물층 얻어집니다. 붕소 침투, 확산 처리하여 붕소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필요하며 인발 또는 딥 드로잉, 이걸 아주 가늘게 이제 어떤 드로잉하는, 인발하는 겁니다. 딥 드로잉용, 금용의 표면 처리에 이용됩니다. 실리코나이징, 규소입니다. 요거는 내식성을 증대시킨다. 규소 분말 중에 부품을 넣어 환원성 염소가스 분위기 중에서 1000도씨로 2시간 정도 가열하여 0.7mm의 피막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58번 마그네슘. 마그네슘의 일반적인 성질을 설명한 것 중 틀린 설명은 마그네슘의 용융점은 약 650도씨이다. 그 다음에 구리와 알루미늄보다 열 전도율이 낮으나 절상성이 우수하다. 맞습니다. 알칼리에는 부식되나 산이나 염료에는 잘 견딘다. 요 성질이 반대입니다. 실용화 금속 중 비중이 1.74니까 가장 가벼운 경금속으로 비중이 약 1.74입니다. 경금속이라는 것은 비중 4.5 이하인 금속입니다. 티탄이 4.5 대표, 알루미늄 2.7, 마그네슘 1.74, 요즘 전기자동차에서는 리튬 0.54 등이 대표적이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193페이지 59번. 159번. 고온에서 크리프 강도 가장 높게 하는 원소는 이거는 몰리브덴이다. 이거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고온 크리프 강도 크게 하는 원소는 몰리브덴입니다. 몰리브덴. 자, 그 다음에 니오비움, 텅스텐, 티탄, 코발트 등도 고온 크리프 강도를 증대시키는 원소에 해당합니다. 자, 몰리브덴이 가장 높고, 이런 것은 여러분이 표시를 했다가 외워두면 더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60번. 특수강에 첨가되는 원소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몰리브덴은요, 이게 합금강 같은 거, 크롬, 니켈 구조용 강인강 같은 것은 담금질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이 크롬이 특히 그 경도를 높여줍니다. 그것을 스스로 열 처리 안 해도 경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자경성이라고 합니다. self hardening. 스스로가 경도를 높게 해주는 원소에 대해서 자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롬이 들어간 강은 이제 너무 단단하니까 뜨임을 해서 조금 경도는 낮추고 강인성을 높여주려고 뜨임을 하는데 오히려 막 뜨임 치성이 일어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몰리브덴을 첨가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간은 맞아요.
크롬은 내식성 증가한다. 우리가 스테인리스가 주 원소는 철은 기지 조직입니다. 주 원소가 크롬이에요. 그래서 내식성을 증가한다. 니켈, 인성을 증가한다. 맞아요. 규소, 전자기점 특성을 저하하는 게 아니고 정대시킵니다. 그래서 규소 강판 많이 씁니다. 탄소, 주된 경화원소입니다. 이 약방의 감초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순철은 만들기가 어렵고 별로 많이 사용처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순철에다가 탄소를 적절하게 넣어주면은 경화가 됩니다. 그리고 열 처리를 통해서 다양한 그 경도나 인성 같은 걸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탄소가 필요한 거예요. S와 P는 소량 함유할 때 기계 가공성은 향상하지만 여기에서는 나왔지만 S와 P는 편석이 되거나 이러면은 적열매짐이나 상온매짐 같은 걸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는 가급적이면 적어야 됩니다. 만약 이게 완전히 안 없어질 때 소량 함유할 때는 기계 가공성은 향상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니켈, 강인성, 내식성 정대합니다. 크롬과 마찬가지로 내식성을 정대시킵니다. 내마멸성 정대한다. 저온 충격 저항을 증가시킨다. 크롬은 내식성 정대, 경도 깊이 정대, 내마모성 증가. 이런 면에서는 니켈도 크롬하고 비슷한 그런 특성이 많아요. SI, 전자기 특성을 정대하고 내식성을 정대시키고 내열성을 우수하게 한다. 그 다음 몰리브덴, 경도 깊이 증가, 고온 강도 정대, 인성 정대 다 주는데 가장 중요한 뜨임 매짐 방지를 해준다. 특히 몰리브덴의 뜨임 매짐 방지 효과는 텅스텐의 효과의 약 2배이다. 그래서 몰리브덴이 뜨임 매짐 방지하는 데는 최선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바나디움, 티탄, 이리디움 이거는 입자를 미시하고 결정입자 조절하고 경화성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단독 사용보다 복합 사용하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W, 경화능 우수, 고온에서의 경도와 인장 강도 증대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61번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지금 이 문제는 크게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소 저장합금. 이게 앞으로는 이제 신소재 중에서 수소 저장합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이 문제에서는 좀 적게 다루어지네요. 수소 저장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소를 흡수해서 저장할 때 수축을 하고 방출할 때는 팽창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소를 모아서 저장한다는 걸 왜 수축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포항이나 울산 같은 데서 부생가스 수소가 나옵니다. 그럼 요걸 좀 순수한 거를 이제 강원도 동해시에서 수소 충전소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울산이나 포항에서 이 수소를 차에 싣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관이 없으니까. 싣고 가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저장 탱크에 압축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만약 충전할 때는 이게 이제 방출할 때는 팽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수소를 저장하는 합금이 수소 저장 합금인데 이게 왜 굉장히 힘드느냐 하면 수소는 이렇게 압축해서 흡장할 때는 수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처럼 그 쉽지 않아요. 한 200 몇 도 정도 온도를 떨어뜨리려면 수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수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소 저장 합금이 압축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강해야 되겠죠. 경도나 이런 게 이제 수소 흡장한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터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보니까 각 지역에서 보니까 수소 충전소를 하려고 하니까 혹시 폭발하면 어떠나 해서 그 막 반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수소 자동차를 개발해가 지금도 뭐 수소 자동차는 제일 많이 팔리지만 이 수소 저장합금 이게 이제 냉각을 아주 수소가 기체잖아요. 그죠? 냉각해가지고 부피를 줄이려면 압축하려면 그 마이너스 270도 정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가가 수소 저장합금에 대한 가장 키포인트 되는 내용입니다. 나는 수소 방출된 금속 수소 화물은 원래의 수소 저장용 합금으로 되돌아간다. 이건 아닙니다. 수소 저장용 합금은 질소가스와 반응하여 금속 수소 화물이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질소는 어느 정도 불활성 가스예요. 그래서 이런 거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질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만들었다면 그거는 뭐냐면은 발암물질이 됩니다. 수소로 인하여 전기장이 완전히 0이 되는 합금을 말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는 요 가번 요걸 우리가 꼭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수소 저장 합금을 별로 안 다루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요걸 다루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62번 1200K 이상의 고온에서 이게 뭐 절대온도 K에서 이상의 고온에서 강도나 크리프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철, 니켈 합금을 기지로 한 섬유 초합금에 속하는 것은 자, 철, 니켈 합금은 기지로 한 섬유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뭐냐면 섬유 강화 초합금이잖아요. 그죠? 섬유라는 말이 나오면 섬유는 파이버입니다. 강화는 reinforced metal. 그래서 섬유 강화 초합금은 FRM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FRM입니다. 자, 섬유 강화 금속 그 밑에 또 나와 있네요. 강도 큰 섬유로 금속 강화한 복합 재료입니다. 붕소 섬유를 알루미늄 박이나 티탄 박 사이에 넣고 롤에 통과시킨 다음 고온로에서 확산 접착시키거나 섬유를 용융금속으로 통과시켜 꺼냄과 동시에 재빨리 냉각하여서 응고시킨 복합 재료입니다. 섬유라고 해서 여러분 옷값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 붕소 금속에서 이렇게 섬유 조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63번 비철금속 재료 합금 비철금속 재료인 비철금속 재료 합금인 알루미늄 SI 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말입니다. 자, RC 하니까 제가 실루민이라고 그랬죠. 그죠? 실루민은 용융점 높고 유동성이 좋지 않아 복잡한 사용 주물에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여기에 알루미늄 합금은 주물로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이 실루민이 용융점이 그래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물을 한다는 이 SI가 들어가면요. 이 SI가 들어가면 여러분 요거 이제 요것도 사실 간과하면 안 됩니다. SI가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항상 가장 큰 특징이 유동성을 우수하게 합니다. SI는 유동성을 우수하게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복잡한 사용 주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막 뒤섞여 있습니다. 감마 실루민도 이제 계량화했는 건데 알루미늄 SI 합금에 마그네슘을 넣어 시효성 부여한 것이 감마 실루민입니다. 감마 실루민은 RC나 실이 아니고 마그네슘을 넣습니다.
포정점 부근의 조성 실루민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정점 부근의 조성 실루민입니다. 계량 처리하면 조직 조대화하는 게 아니고 미시화입니다. 자, 여기에서 63번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4페이지 64번 탄소 2% 이상하면 주철 조직의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자, 공정주철은 탄소 함유량이 약 4.3% 정도이다. 맞습니다. 주철은 탄소 2%에서 6.67% 사이입니다. 6.67이 마지노선인 Fe3C 시멘타이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탄소 약 4.3%가 공정주철이 됩니다. 주철의 조성과 조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마우러 조직도, 이 마우러 조직도 꼭 알아야 됩니다. 주철의 조성과 주철에는 상태도가 이래 마우러 조직도입니다. 그 다음에 주철 흑연 형상과 분포는 ASTM에 따라 미국 재료시험 학회입니다. 회주철, 백주철, 반주철 등으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회주철이라는 것은 회색 흑연이 많은 거고, 백주철이라는 건 F3C 시멘타이트가 많은 것이고, 반주철은 회주철과 백주철이 약 반 정도씩 섞여 있는 것이다. 요 주철 요거 흑연 형성과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가단주철은 주철 용탕에 마그네슘, 칼슘, 실리콘 등을 접종해서 응고위에 구상흑연으로 만든 것이다. 그건 구상흑연 주철이고요. 가단주철은 여기도 있지만 한자입니다. 그죠? 우리 기술 용어에는 영어는 한자가 많다고 그랬죠. 가단이라는 것은 단조가 가능하다. 주철은 본래 단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 하느냐면 이렇게 접종제 넣는 게 아니고 Fe3C 있잖아요. 이걸 분해시켜서 흑연화하거나 또는 그 순철 조직으로 많이 만든 거. 그게 이제 가단주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Fe3C가 분해되어서 탄소가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단조가 가능한 주철이 되는 거예요. 자, 65번 비중 4.5 이래 딱 나오면 티탄입니다. 이 티탄 비철금속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해놨습니다. 티탄은 활성이 컸은 고온산화되기 쉽다. 맞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활발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고온산화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질소 있죠? 그거는 활성이 안 큽니다. 그래서 다른 원소들과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질소는 뭐냐면 우리가 불활성 기체 쪽으로도 넣고 이게 어떤 우리가 공장 같은데 포스코 같은데 코크스 만들거나 울산에 가면 고려 아연 같은데 아연 덩어리를 식히거나 이럴 때는 물을 붓는 게 아니고 이 질소를 덮어 씌우면은 불이 꺼집니다. 질식을 시킵니다. 근데 티탄은 질소와 반대로 활성이 커서 고온산화되기 쉽습니다. 상온에서는 침상의 알파 티탄 조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티탄의 판자변 방향 아변 직각 방향 인장 강도가 항상 같다. 그건 아니겠죠. 아변 방향하고 직각 방향 인장 강도 같은 건 아닙니다. 상온에서 부동태 피막이 잘 형성되어 내식성이 우수하다. 뭐 이동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딱 그 고정된 그 피막을 우리는 부동태라고 합니다. 부동태 피막이 잘 형성되어 내식성이 우수하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66번으로 넘어갑니다. 순철을 가열할 때 알파 FE가 감마 FE로 바뀌는 동소변태 온도는 요거는 A3입니다. 910도죠. 그죠? A3입니다. 여기에 910도입니다. 910도는 A3다. 910도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910도는 A3다.
910도는 A3입니다. 자, 요거는 알아두시고 여기 1400도 있잖아요. 1400도는 또 뭐냐면 A4가 됩니다. 1400도는 A4가 됩니다. 요것도 동소변태예요. A4란 말이에요. 자, 요거 910도는 A3고 1400도는 A4가 되겠습니다. 탄소강에서 상온매짐, 상온매짐은 상온치성 또는 저온매짐, 저온치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탄소강에서 상온매짐, 뭐 상온치성이라고도 상온치성, 그 다음에 저온매짐, 저온치성 다 같은 말입니다. 원인이 되는 원소는 인이다. 그죠? 68번 아연 40% 내외 함유한 것을 육사황동이라고 합니다. 조직은 알파 플러스 베타 조직인데요. 인장 강도가 크며 열교항지, 열간 단조품 등으로 사용되는 황동은 이게 육사황동인데 특히 이거 뭐냐 하면은 탈아연 부식이 발생이 쉽습니다. 탈아연, 이게 아연이 낮은 온도에서 녹거든요. 그래서 탈아연 부식 발생 쉬운 육사황동은 일명 뭐라고 하냐면 문점메탈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에 맞는데 가에는 뭐가 틀렸냐면은 아연 8 내지 2 내 20% 함유한 톤백합금이 육사황동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나의 주석 8 내지 12% 함유한 대표적인 청동 포금합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5%, 에사이 10% 함유하며 철 주성분으로 85% 정도 함유한 고투자율 합금은 샌더스트가 아닙니다. 요거는 답은이 맞아요. 69번 금속 재료 소성 가공할 때 일어나는 슬립 현상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슬립, 이제 자꾸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원자가 미끄러져 나가면 슬립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가 이동한 것을 전위, 디슬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슬립이 자꾸 증가하면은 다결정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정체에서 저항이 일어납니다. 저항이 일어나면은 강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소성 가공을 우리는 뭐냐면은 가공 경화 또는 변형 경화라고 합니다. 외력에 의한 전위의 이동을 슬립이란다. 맞습니다. 슬립은 원자 밀도가 최대이면 원자 밀도가 최대의 방향으로 일어난다. 맞습니다. 조밀 육방 적자 구조를 갖는 금속에서는 최소 12개의 슬립 시스템이 존재하며 가장 쉽게 일어난다. 이거 아닙니다. 조밀 육방 적자는 가공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라번이 틀렸고요. 가공이 제일 쉬운 거는 그 면심이 빵적자입니다. 순철을 우리는 페라이트 알파철이라고 합니다. 순철, 페라이트 알파철, 용융점은 1539도다. 그죠? 그 밑에 있는 거 시멘타이트 자기 변태는 A0니까 210도, 공석강 변태는 A1이니까 723도, 순철의 자기 변태는 A2니까 768도입니다. 순철의 동소 변태는 A3일 때 910도, A4일 때 1400도씨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저와 함께 열심히 열공하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